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늘도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강독을 계속 이어나갈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도움을 얻어 가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적용하시고 여러분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끌고 어디로 데려갈 생각이 없고 저는 다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필요한 대로 취하시고요. 불필요하다 그러면 제하시고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아무리 그것이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안 맞으면 아닌 거죠. 그런 일종의 줏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여기서 말하는 현실 창조라는 것, 그리고 선택권이라는 것, 그 주체,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내가 중심이 돼서 선택을 하고 나에게 맞는 것을 골라나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라요. 그러지 않으면 좋아서 시작했는데 항상 펜듈럼으로 끝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기승전 펜듈럼으로 갈 수 있는 함정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을 하셔야 돼요. 물론 트랜서핑과 관련된 부분들의 지식들은 그렇게 파괴적인 펜듈럼은 아닙니다. 그리고 벌써 9월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10월 달까지 바쁜 일이 좀 있어요. 저만의 또 어떤 목표가 있죠. 10월까지 끝낼 계획인데 그것이 10월 안에 끝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맞추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강독 영상을 예전처럼 많이 올리지 못하고 또 블로그에서 하고자 했던 것도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조금 지체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요. 이제 그 일이 다 마무리되면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것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당신의 목표 페이지 216페이지입니다. 소제목이요. 당신의 목표.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은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 주제에서는 특별히 이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목표라는 얘기를 하면 이 직업 목표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 이번 주제에서 우리가 목표라고 할 때 더 넓은 의미로 이것은 인생 목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좀 더 큰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목표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것이 좀 힘이 빠집니까? 아니면 힘이 솟습니까? 목표라는 말을 들을 때. 만일 목표라는 말을 들을 때 어깨에 짐이 하나 얹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타인의 목표, 펜듈럼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오면서 많이 지쳐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목표라는 말을 떠올릴 때 뭔가 머리가 맑아지고 또 의욕이 샘솟고 가슴이 설레고 도전의식이 생기고 의지가 올라오고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들은 삶을 상당히 주도적으로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목표라는 것은 자발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의 목표, 나만의 목표라는 것은 자발적인 목표, 주도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을 통해서 이제 목표라는 단어를 이제 세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펜듈럼이 오염시켜놨던 그러한 목표의 무거운 개념, 짐스러운 개념들을 이제 내려놓고 나의 목표라는 것을 떠올릴 때 가슴이 설레고 즐겁고 신나고 힘이 솟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그러한 목표로 여러분들의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목표를 크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러한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그 즐거움과 재미, 그 뿌듯함, 그 만족감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트랜서핑의 목표가 아닌 펜듈럼의 목표를 할지라도 펜듈럼의 목표를 우리가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트랜서핑의 목표, 나만의 목표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점프를 할 수 있는 거지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스킬이나 우리의 태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 전 상태죠. 준비 단계라고 할까요?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가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해서 트랜서핑이 아닐지라도 펜듈럼을 위한 일을 할지라도 타인의 목표를 위한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춰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트랜서핑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거를 무시하게 되는데 이것을 지향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트랜서핑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바딤 젤란드도요, 그냥 산속에서 돛 닦은 사람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먹고 살기 위한 일을, 생계를 위한 일을,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치열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만한 지식과 배움을 갖춰 나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됐어요. 논리적인 사고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는 이러한 트랜서핑의 지식이 다른 길로 빠집니다. 다른 길. 이 다른 길을 저는 정신적 마약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정신적 마약. 마약은 그 순간에는 달콤하고 환상을 여러분들에게 꿈 같은 그런 시간을 안겨줄지 모르지만 나머지 시간은 기나긴 고통 속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 고통을 잊기 위해 다시 마약을 찾게 되죠. 결국은 파괴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영역이 있죠. 여러분 마음과 정신에 관한 이러한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약 같은 것을 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약 같은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이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달콤한 사탕 그리고 또는 마약과 같은 여러분들을 그런 길로 인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거치시기 바라요. 이것을 무시하지 않길 바라요. 이것을 힘들다고 그냥 점프할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은 신성을 깨운다, 내면의 신성을 깨운다, 빛의 몸이 된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점점 후퇴합니다. 부적응 속에 매몰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환상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아먹는 펜듈럼에게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끊임없이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정말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록 펜듈럼의 목표, 비록 타인의 목표에 복무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괴로워하거나 이것을 부인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능을 개발해서 점프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없이 결코 여러분들은 점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지 마십시오. 특히 나만의 목표 이런 얘기를 하면 타인의 목표를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것을 부인하려고 들기 때문에 이러한 예방주사를 먼저 놔드립니다. 또 이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 목표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20대라면 이것은 필수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급하게 답을 내릴 필요는 없고 무조건 다른 사람의 답을 따라갈 필요는 없는데 충분히 두루두루 살피면서 여러분들만의 정의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있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많은 해답들 가운데 여러분들만의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살면서 이것이 바뀔 수가 있죠. 그러나 적어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고 정리가 되어 있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은 가치를 묻는 질문이죠.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질문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여러 가지 길이 있죠. 그 중에서 긍정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기여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선한 영향력이라고도 말을 하죠. 여러분들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남에게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좋겠죠. 남들의 영향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고 싶습니까? 영향을 미치면서 살고 싶겠죠. 그런데 기왕이면
선하고 바람직하고 밝고 곱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악한 영향을 미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암적인 존재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망가져요. 그 사람과 함께하면 사람들이 다 피폐해져요.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 다 온갖 쓰레기 더미와 상처투성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엮여진 사람들은 다 망가져요. 도박을 하면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정신이 망가지잖아요. 그러한 존재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영웅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뭐 대단한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거인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자녀에게 인정받으면 그 삶은 성공한 겁니다. 자녀가 인정하는 삶은 성공한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힘들죠, 그게. 자녀가 역시 우리 아빠는, 역시 우리 엄마는 이런 얘기 듣게끔 살기는 쉽지 않죠. 예, 뭐 물론 그것을 다 맞춰주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잘못 살았다고 또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는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가족을 힘들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가족을 괴롭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집안에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집에서는 고향에선 대접받지 못하지만 밖에서는 훌륭한 스승인 사람이 있죠.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집안에 와서 질케일 박사와 하이드처럼 돌변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이 사람은 정말 너무 많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꼭 필요한 사람이고요. 어딜 가나 이 사람은 정말 호인이고요. 모든 사람과 두루두루 잘 지내고요. 항상 사람들이 좋아해요. 어딜 가나 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굉장히 평판이 좋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집에 들어가면 폭군으로 변하죠. 욕하고 술 먹고 패고 뒤집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믿죠.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죠. 너무 호인인데 집에 와서 푼다니까요. 스트레스를 밖에서 온갖 착한 척을 하고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겠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인정받지 못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건 문제가 없어요. 적어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이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옳은 길을 가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간다? 그럼 또 나를 지지하던 사람이 나를 또 반대해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고 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 얘기하다가 지금 딴 데로 샌 것 같은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두 번째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또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은 많이 하죠. 뭐 먹고 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재미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수단이죠. 무엇을 하면서 재밌고 신나게 살 수 있을까? 단지 일뿐만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하며 살면은 재미가 있을까? 적성과도 관련이 있고요. 흥미와도 관련이 있죠. 전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여러분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그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판도가 크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잠깐 위축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소멸될 수 있는 그러한 직업군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상황 판단을 해서 접어야 되거나 버려야 된다면 과감하게 빨리 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에 도래를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에 따르면 2022년이나 돼야 이제 이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적어도 우리가 1년은 더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산업의 어떤 특정 부분들이 붕괴가 되고 또 새로운 산업 영역이 떠오르게 되고 큰 변화를 지각 변동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버려야 되는 카드라면 빨리 버리고 쥐어야 될 게 있다면 빨리 쥐는 그러한 순발력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당신의 목표를 찾는 그 비결에 대해서 7가지 질문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책에 나와 있는 건데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7가지 질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여러분들 블로그에 제가 정리해서 올릴 테니까 거기에 보시고 화면에도 제가 정리한 걸 마지막 부분에 띄워드릴 테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한번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찬히 질문 하나하나에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써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 글을 쓸 때 여러분들이 구체화되거든요.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할 수 있다면 자주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몇몇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화두처럼 입력을 하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나만의 목표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다가올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얘기할 거는 이 목표와 관련해서 활 시위를 좀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잘 못 그리겠는데 이렇게 그려도 되나 모르겠네. 이 관역이 있고요. 이 활을 쏘려면 2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활 시위를 당겨야 되죠. 이 당기는 힘을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 자유의 에너지. 그리고 당길 뿐 아니라 쏴야 되는데 관역을 향해서 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목표가 있을 때 방향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2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목표가 있고 힘이 있고, 목표는 있는데 힘이 없으면 활이 나가질 않죠. 힘이 있는데 목표가 없으면 활이 갈 곳을 잃죠. 이 2가지는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랜서핑을 하려면 2가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에너지가 얼마나 충분히 복원되고 고양되고 강화되었는가, 이것이 한 방면이고요. 또 한 방면은 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내가 나아가야 할, 지향해야 할 목표가 있는가, 그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이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만일 이 2가지가 잘 돼 있다면 에너지가 솟는 만큼 목표를 향해서 에너지가 나아가게 되고, 그 목표는 외부 의도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점점 빨라질 것입니다. 선순환의 구조를 갖게 되죠. 그런데 에너지가 부족하고 목표만 있다면 내부 의도가 활성화되고 나는 펜듈럼에 치이게 됩니다. 반면에 충분히 에너지는 고양되었는데 목표가 없어요. 그건 뭐가 같냐면은 힘이 펄펄 넘치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럼 답답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에너지를 높임과 동시에 목표를 향해서 에너지를 발산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나서 장난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장난감이 있는데 오늘은 일어나서 뭘 가지고 뭐 하면서 놀지? 그러고 노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이 에너지가 넘치는데 동시에 항상 목표가 있어요. 타인의 목표가 아니에요. 너 오늘은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울지 말고 이 장난감 가지고 모래 위에서 자동차 놀이를 해야 돼. 뭐 이런 스케줄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놀게 놔두는 거예요. 장난감 놓으면 아이들이 신나서 놀아요. 근데 순간순간 목표를 자기가 스스로 정하잖아요. 스스로 정하고 놀다가 또 목표를 전화해서 놀고 정하다가 지치면 또 자고, 그래서 에너지 충전하고 또 밥 먹고 또 놀고. 아이들은 이러한 놀이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이러한 놀이의 확장이 바로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관계를 맺고 살고 활동하는 이 사회생활이에요. 이 놀이의 확장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놀이가 되면은 그것이 나만의 목표인데, 놀이가 되지 않고 어릴 때 그 놀이는 놀이로 끝나고 이제 어른이 돼서는 더 이상 그 놀이의 세상은 사라지고 이제는 엄격한 규칙에 의해서 이 규칙을 수행하고 그것에 의해서 그 장단 맞추면서 사는 거잖아요. 이 책에서 말하는 당신의 목표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잔치예요, 잔치. 내 인생을 잔치집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치집은 뭐예요? 여러분들 잔치집 가보셨습니까? 파티, 잔치집 또는 소풍이라고 해도 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반갑고 즐겁고 더 있고 싶고 또 가고 싶고, 이게 잔치고 파티고 소풍이잖아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일의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잔치의 개념, 파티의 개념, 소풍의 개념, 놀이의 개념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린애 같은 소리 하지 마. 어른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야. 이런 말씀 하시려고 그러나요? 뭐 그렇다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는 어린 시절의 이 놀이의 확장으로서 나의 세상을 통제하고 내 스스로 조절하면서 즐겁게 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
이러한 잔치와 같은 소풍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놀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놀이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뜻대로의 삶이 되는 거예요. 뜻대로의 삶. 대부분의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가 그거죠. 뜻대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서부턴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끌려가는 삶, 원치 않는 삶, 휘둘리는 삶, 소용돌이에 빠진 삶, 구렁텅이에 빠진 삶, 수렁에 빠진 삶.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언제부턴가 나의 통제권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삶은 잔치가 아니고 놀이터가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놀아봐요, 여러분. 눈 뜨자마자 의무감으로 놀아봐요. 그건 놀이가 아니에요. 노는 것 같지만 놀이가 아니에요. 놀이는 자발성, 주도성, 창조성. 내가 선택해서 읽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모든 게 뜻대로 되진 않습니다. 때로는 장벽이 있고, 때로는 방해가 있고, 때로는 좌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길이 있다는 걸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죠. 이러한 방해물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한 비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상처를 받았네, 트라우마네, 누가 나를 막았네, 방해했네, 나를 좌절시켰네, 이렇게 원망하고 질시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그 걸려 넘어진 장애물을 바라보면서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걸 끊어내면 얼마든지 나의 새로운 놀이터가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이 상처에 붙들려 매가지고 계속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물론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필름은 지나간 필름이에요. 그래서 이 목표라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의미를 바꾸셔야 됩니다. 당신의 목표, 나만의 목표라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사는 삶, 내가 조율하면서 사는 삶, 내가 방향을 찾아나가는 삶, 내 삶을 잔치로 만드는 삶, 어린 시절에 내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즐겁게 뛰놀던 그러한 에너지로 방향을 맞추어서 나만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